요즘 하는 일마다 괜히 막히는 기분 드셨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예전엔 잘 풀리던 일도 자꾸 미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쩐지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혹시 그 모든 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이 식물 한 가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요, 실제로 제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이 식물 때문에 기운이 완전히 엇나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재물도 막히고 건강도 뒤틀리고 가족 간의 다툼까지 이어졌던 사례들, 실제로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의 도구라는 사실을요. 풍수에서는 식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느냐, 그 식물이 품고 있는 기운이 집의 중심과 어떻게 충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엔 어떤 식물이 있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에 두었던 화분이 집안의 복을 막는 기운의 벽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뒤바꿔 줄지도 모릅니다. 집안 기운이 살아난 후기들까지 함께 담았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자님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풍수 조언,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 드신 적 있으세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돈은 버는 족족 나가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자꾸 틀어지는 듯한 그런 나날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소갈이만 하게 되는 날들 말이에요. 그럴 땐 집안 구석구석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작은 기운 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식물이에요. 살아있는 듯 조용히 숨쉬고 있지만 우리 집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식물은 잎이 날카롭고 가시가 도드라진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입니다. 예쁘고 관리하기 쉬워서 많이 키우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뾰족한 기운을 살기라고 부르며 집안 기운을 찌르고 끊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도 그러셨어요. 남편과 관계가 자꾸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거든요. 거실 한켠에 놓인 선인장 2개. 그게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가시들이 가족 간의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잎이 아래로 늘어지고 덩굴처럼 흘러내리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식물들은 기운을 아래로 떨어뜨려 마음도 운도 가라앉게 만든다고 해요. 어느 날 상담하러 오신 어머님 한 분은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어딜 가도 기운이 안 나는 날이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분 베란다에는 아이비 화분이 잎사귀를 길게 늘어뜨린 채 창을 덮고 있었어요. 그 덩굴이 그분의 기운을 꾹꾹 눌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식물은 예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윗끝이 누렇게 말라 있거나 흙이 굳어버린 시든 화분들입니다. 이런 식물은 기운이 이미 끊긴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깝다고 혹시 살아날까 싶어 계속 두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늘 병원비 걱정에 갑자기 터지는 사고들로 지쳐 계셨어요. 그런데 식탁 옆 다용도실에 잎이 바짝 마른 고무나무 화분이 3개나 있었어요. 밥 먹는 자리, 가족의 에너지가 머무는 곳에 죽어가는 기운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기운이 눌리면 복도 못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댁에도 마른 잎을 달고 있는 화분, 아무렇게나 놓인 덩굴 식물, 혹은 가시가 있는 식물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몰라서 그러셨던 거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면 됩니다. 기운은요, 알아차리고 의도를 담는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집의 복 기운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집 안에 식물을 두는 이유, 단지 보기 좋아서만은 아닐 거예요. 초록빛 잎사귀를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들도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건 식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하나의 생기 덩어리로 봅니다. 살아 숨쉬는 기운, 그리고 그 집의 운과 방향을 조율하는 아주 섬세한 존재로요. 특히 어떤 식물을 어떤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그 집의 재물 흐름과 기운의 순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잎이 위로 올라가며 힘차게 뻗어 있는 식물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상승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이런 식물은 집안의 활력과 생기를 도와주고 마음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심어줘요. 반대로 잎이 아래로 축 늘어진 식물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사람의 마음까지 처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식물의 생김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식물이 놓인 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엌 근처에 덩굴식물이 있다면 먹을 복, 재물 복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돈이 새는 흐름이 생깁니다. 현관 입구에 갓이 있는 식물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기회운이 문 앞에서부터 꺾이고 말죠. 풍수의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머물 공간을 찾고 길을 따라 흐르며 방향을 따라 커진다. 예전 제게 상담하러 오셨던 한 분은 집안이 늘 무거운 분위기였고 자녀와의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살펴보니 거실 한복판에 무성하게 자란 덩굴식물이 테이블을 덮고 있었어요. 그 식물이 사람 사이의 시야를 가리고 말의 흐름을 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식물을 치우는 대신 둥글고 잎이 위로 뻗은 화초를 창가에 놓아보시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밤마다 집안 분위기가 참 부드러워졌다고요. 이게 바로 기운의 변화입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집안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 사이의 감정마저 다독이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도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 식물과 자리를 한번 다르게 바라보실 때입니다. 기운은 바라보는 마음과 의도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기운이란 참 신기합니다. 살짝 방향만 바꿔도 막혀있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지친 마음에도 어느새 생기가 스며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불러드리는 재물식물과 재물꽃의 기운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들을 집에 두신다면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기운이 서서히 정돈되고 돈복도 인연운도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는 황금빛 잎사귀를 가진 황금죽입니다. 이 식물은 잎 끝이 부드럽게 올라가며 금빛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재물의 기운을 머물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황금죽을 부귀의 상징이라 불렀고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복식물로 여겼어요. 특히 이 식물은 남쪽 창가나 거실 동쪽 구석에 두면 햇빛과 함께 상승하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활력까지 함께 살려준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잎이 둥글고 도톰한 잎을 가진 돈나무 혹은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 재물 기운이 느껴지죠. 풍수에서는 둥글고 도톰한 모양을 돈이 모이는 그릇으로 해석합니다. 이 식물은 기운을 모으고 간직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 지출이 많거나 돈이 줄줄 샌다 느껴지신다면 꼭 한번 들여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이 식물은 받은 복을 지키는 기운도 함께 품고 있어서 들어온 행운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복화초라고도 불리는 칼랑코에입니다. 이 꽃은 풍수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꽃, 기운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작고 풍성하게 피는 꽃송이들이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꽃을 주방 창가나 식탁 옆에 두면 집안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상담하신 한 분은 이 꽃을 식탁 옆에 놓은 뒤로 그동안 말도 없던 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식물 하나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따뜻함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기운을 담은 생화 한 송이도
매우 강력한 복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분홍색, 노란색, 연보라색 같은 부드러운 색감의 꽃이면 충분해요. 꽃은 집안의 생기를 일으키고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감정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마음이 그 꽃을 보며 웃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숨이 깊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복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과 열려있는 공간에 조용히 스며드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식물들을 여러분의 집에 작은 정성으로 하나씩 들여보세요. 복은 향기로 오기도 하고 초록빛 잎사귀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집안에 복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복을 부르는 식물 어디에 두어야 진짜 복이 들어올까요? 사실 식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집 안에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기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맥이 막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러야 복이 집안에 머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운의 흐름을 도와줄 식물 배치법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현관 입구나 신발장 옆에는 둥글고 키가 작은 식물을 추천드려요. 이 자리는 외부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뾰족하거나 너무 무성한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작고 부드러운 녹색 식물, 예를 들어 스파티필름 테이블야자 같은 식물은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돈시켜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는 복이 집안까지 고르게 퍼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거실 한쪽 벽면이나 창가 자리에 두는 식물입니다. 이 자리는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긴 잎이 넓고 위로 자라는 황금죽, 금전수 같은 식물이 좋아요. 특히 동쪽 창가나 남동쪽 코너는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라 양기와 생기 모두가 잘 도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식물을 두면 자연광과 함께 복기운이 확장되면서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살아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주방 창가 쪽에는 작고 둥근 화분이나 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칼랑코에 수국 같은 밝은 꽃들은 밥 짓는 에너지와 금기의 조화를 이루어 복이 밥상까지 흘러들게 하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식물은 절대 화장실 옆 쓰레기통 근처에 두지 마세요. 이곳은 탁기가 강하게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이런 기운에 눌리면 그 본래의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혹시라도 그 자리에 식물이 놓여 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때 기운이 가장 부드럽게 움직이고 햇살의 따뜻한 양기가 식물에 스며들어 집안 전체의 복맥을 열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잎사귀에 물을 주거나 먼지를 닦아줄 때는 마음을 담아 한마디 말을 건네보세요. 우리 집 복을 지켜줘 고마워. 이 집의 기운을 맑게 해줘서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식물의 기운을 일깨우고 여러분 집안에 진짜 복이 깃드는 씨앗이 되어줄 거예요. 복은 그 자리에 머무르려면 이유가 필요해요. 지금 그 이유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기운이 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어떤 공간의 공기에서, 심지어 조용히 피어 있는 식물 한 송이에서조차 우리는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식물의 기운이란 단지 예쁜 인테리어나 산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이 우리 공간의 운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수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바탕으로 하며 그 핵심에는 음양오행의 흐름과 방향의 배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정남향이라면 햇살은 풍부하지만 기운이 강해 가끔은 과열되기 쉽고, 정북향이라면 차분하고 안정적이지만 기운이 침체되기 쉬운 방향이죠. 이때 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너무 센 곳은 부드럽게 눌러주고
기운이 약한 곳은 은은하게 밀어 올려주는 조절자. 그게 바로 식물이에요.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을 머금는 그릇이자 기운을 흘려보내는 관이라 설명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 기운을 받고 잎사귀는 공기와 햇빛, 물기운을 받아 그 공간에 가장 적절한 자연의 에너지를 재분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복의 흐름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식물의 모양과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잎이 위로 뻗은 식물은 상승 기운을 불러와 재물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잎이 넓고 둥근 식물은 복을 머무르게 하며 사람 사이의 정과 관계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잎이 너무 뾰족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강한 식물은 불필요한 경쟁과 날카로운 언쟁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가정의 중심에는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의 원리는 습과 빛의 조화입니다. 풍수에서는 어둡고 습한 곳에 식물을 두면 그 식물이 기운을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가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식물을 둘 자리는 너무 습하거나 탁하지 않도록 햇빛이 스며들고 공기가 순환되는 자리로 정해야 해요. 이처럼 풍수의 식물 활용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의 기운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자연의 이치를 녹여 넣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안에 있는 작고 푸른 잎사귀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집에 꽃 한 송이만 놓았을 뿐인데 공간 전체가 환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꽃을 복의 씨앗을 틔우는 매개체로 봅니다. 특히 재물꽃이라 불리는 몇몇 꽃들은 공간의 기운을 환하게 밝히고 복이 자리를 잡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복을 부르고 돈이 머무는 대표적인 재물꽃 3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 국화입니다. 국화는 오래전부터 선비와 부자의 정원에 반드시 놓였던 꽃이에요. 특히 노란색은 토의 기운, 재물의 뿌리를 뜻하는 색으로 이 국화가 집 안에 있으면 복의 기운이 아래로 안정되게 내려앉고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화병에 국화를 꽂을 땐 홀수 송이로 맞추고 짙은 갈색이나 황토색 화병에 담아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 두면 가장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핑크빛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단순히 어버이날의 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특히 핑크빛 카네이션은 인덕과 인연운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재물운을 끌어오게 합니다. 요즘처럼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이 꽃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기회가 되어줄 사람과의 인연을 연결해주는 숨은 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 꽃은 작은 유리병에 한두 송이만 단정하게 담아 침실 협탁이나 책상 앞 거울 옆에 두면 당신의 기운을 정화해주고 당신이 먼저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흔히 물속에서 피는 꽃으로 부처님의 꽃이라 불리며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복의 상징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연꽃이 재물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 복이 오래 머물게 한다고 봅니다. 연꽃은 화분에 직접 키우기보다는 연꽃 그림, 연꽃 모양의 오브제, 연꽃 향초나 부채로 상징적인 기운을 드리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때 집안의 북쪽 혹은 서쪽 방향 벽면에 단정히 배치하면 물의 기운과 맞물려 지혜로운 재물은 지속 가능한 복을 부르게 됩니다. 구독자님, 이처럼 꽃은 작고 조용하지만 기적처럼 공간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존재입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언젠가 당신에게도 뜻밖의 기회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화가 부담된다면 꽃 그림, 엽서, 오브제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꽃은 형태보다 당신이 바라보는 마음의 따뜻함에서 복을 피우니까요. 구독자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을 부르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식물들은 단순히 보기 좋고 키우기 쉬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풍수적으로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전해져 온 식물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이유와 기운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 재물의 기운이 흐르죠. 금전수는 두껍고 광택 있는 잎이 돈을 끌어들이는 기운으로 해석되며 들어온 돈이 머물러 있게 해주는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잎이 무성하게 자라날수록 기회가 많아지고 재물의 그릇이 커진다고 보는데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의 통로 혹은 서재 옆 창가 쪽에 두면 기운이 차분하게 퍼집니다. 두 번째는 수투키입니다. 수투키는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집안에 정체되거나 눌린 재물운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죠. 밤에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특이한 생리작용 덕분에 공간의 공기를 맑게 해주고 잠재된 운을 깨워주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자신감과 추진력이 떨어질 때 이 수투키를 눈이 닿는 위치에 두면 우울함과 막힘의 기운을 걷어내고 활력을 부르는 기운을 준다고 해요. 세 번째는 용설란입니다. 이 식물은 보기에는 날카롭고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풍수적으로는 잡기를 물리치고 재물의 기운을 수호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주식, 사업 같은 외부 재물운을 부르는 힘이 강한 식물로 지나치게 말려 있거나 기운이 눌리는 공간에 둘 경우 공격적인 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날카로운 잎이 특징인 만큼 사람이 자주 머무는 공간보다는 창가나 베란다, 서재의 현관 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황금 죽절목입니다. 죽은 기운을 살린다는 의미와 황금빛 가지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상징성 때문에 예부터 성장과 확장, 거래와 금전 기운을 부르는 대표 식물로 여겨졌죠. 이 식물은 특히 집안 동쪽, 동남쪽 방향에 두면 목의 기운이 살아나 재물의 흐름이 길게 뻗어나간다고 전해집니다. 단 화장실 입구나 짙은 그늘에는 두지 말 것. 그곳에 두면 기운이 억제되어 오히려 복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작지만 강력한 복의 식물, 바로 페페로미아입니다. 이 작은 식물은 잎이 둥글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 생김새 자체가 동전 모양을 닮아 재물 기운을 부르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무엇보다 작은 자리에도 두기 좋고 꾸준히 잘 자라며 큰 손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만들어줍니다. 공부방 책상 위 또는 현관 신발장 옆 작은 공간에 올려두면 늘 안정된 마음과 차분한 기운이 자신도 모르게 쌓이게 되죠. 이처럼 복을 부르는 식물들은 단순히 키우는 재미를 넘어 당신의 공간과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동반자입니다. 구독자님, 이제 복을 부르는 식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물을 놓기 가장 좋은 위치는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창가 쪽이나 주방과 거실 사이 복도 옆처럼 자연광이 드는 동시에 기운이 자주 흐르는 공간이 좋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재물운을 바꾸고 싶다면 집 안의 동쪽이나 동남쪽 방향에 식물을 배치해 보세요. 이 방향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목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과 기회가 자라나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물 받침과 화분의 재질이에요. 금속보다 흙이나 도자기처럼 자연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게 좋고 화분의 색상도 너무 강한 원색보다는 연한 아이보리색이나 베이지 톤처럼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는 계열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식물보다는 두 손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식물이 기운을 집중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이 당신의 복기운도 튼튼하게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곁에 작은 물그릇을 함께 두어보세요. 물은 기운을 흐르게 하고 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식물의 기운이 맑고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풍수적 장치예요.
복은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식물 하나를 들릴 때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당신 삶의 기운을 바꾸는 작은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부르는 식물들과 함께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21날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정착되기까지 보통 20날이 넘게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마음의 습관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식물 앞에 다가가 오늘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건 식물에게 하는 말이자 사실은 오늘 하루에 당신에게 보내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땐 차분한 음악을 틀어두고 식물이 물을 마시는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때 짧은 기도문을 함께 읊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복의 기운이 가득 머물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 한 줄이면 충분해요. 저녁이 되면 식물의 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조금은 버거웠던 순간은 없었는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식물의 잎 하나하나가 마치 당신 마음의 거울처럼 조용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식물과 함께 단 몇 분이라도 하루를 정리하고 말을 건네고 물을 주고 빛을 나누는 일을 21날 동안 이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평온이 찾아오고 막혀있던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이 조금씩 복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구독자님, 이건 단순한 챌린지가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복을 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구독자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간엔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나요? 오늘의 이 시간이 그저 식물을 키우는 팁을 넘어서 당신 마음 안에 작은 기도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식물 하나를 정성껏 들이고 그 잎을 쓸어주며 말을 건네는 일은 결국 세상에 지친 내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운이 따르고 그 기운이 복으로 이어져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참 이상하다. 요즘 마음이 가볍고 일이 술술 풀린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식물이 당신의 기도를 먹고 당신의 삶에 복을 틔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은 크고 화려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고 조용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미소, 당신의 식물에게 건네는 사랑이 결국 당신 삶의 대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구독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